자, 이어서 개장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옷이 확 가벼워지셨네요. 오늘 너무 더워갖고요. 아까 낮에 보니까 28도, 29도까지 아, 맞아요. 올라가더라고요. 이건 여름이죠. 네, 여름인데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이주 앵커도 반팔 네. 입은 걸 제가 기억하는데 저는 추운 날 입고 왔고 그때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오늘처럼 더운 날은 지금 긴팔 예. 입고 있고 참 이제 날씨 못 맞추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 마치 날씨 같다 시장이 네. 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 날씨가 또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가 되면 또 약간 또 쌀쌀해지거든요. 아, 그래요? 예. 몰랐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안 끝난 거기 때문에 네. 그 증시나 뭐 날씨나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재미없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렇죠. 예. 네. 근데 또 오늘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 안 좋은 기사가 나오는 게 하나 눈에 좀 꼽혔는데 여러분들이 안 좋은 기사가 지금 보입니다. 넷플릭스 끝났고 네. 끝났죠. 넷플릭스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모중요한 것이 일단은 테슬라가 다시 한번 가격 인하를 단행한다고 했습니다. 모델 3, 모델 Y까지 가격 인하하면서 요게 만약에 이렇게 인하가 되면 물론 이제 지금은 이미 뭐 실적이 반영된 겁니다만 네. 실적의 전체적인 자동차 부분의 마진을 네.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시 20% 초반대 아닙니까?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23, 4% 정도 나오는 거? 그 예. 자동차만 자동차만 딱 떼서. 보면 예. 24%인가 나와서 24.3% 정확하게 네네. 그런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 차량가를 많이 인하하게 되면 그 웰스파고에서 경고한 게 뭐냐면요. 잘하면 20% 언더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폭락할 겁니다. 시장이. 제가 너무 예. 그 긍정 편향으로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론 머스크도 지난번에 그 인베스터 데이에서 자동차의 수요는 가격이 만들어내는 거지 정해진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서 이제 올해 초로 넘어오는 과정에 작년 연말에 테슬라가 중국 가격 계속 커팅을 하니까 인하를 하니까 그 수요가 반짝 반등하는 걸 또 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이렇게 가격 인하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잦아요. 가격 인하가. 누적해서 6번째거든요, 지금요. 네네. 너무 단계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뭔가 뭐 시장 확대하거나 대중화라는 여러 가지를 갖다 들이대도 조금 그래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게 지나치다. 아닌가 하고 아하. 있을 거고 뭔가 지금 뭐 그 생산하고 인도까지 걸리는 그 시간이 네네. 좀 오래 걸리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보다는 테슬라 인기가 좀 떨어진 거 맞지 않습니까? 옛날보단 네. 덜하죠. 네. 왜냐면 워낙 그 선택권이 넓어졌으니까. 네, 덜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마 발표된 것 같은데 새로운 전기차 보조를 받는 기업들 네. 발표가 됐는데 21개 발표가 됐고요. 약간의 운이 없습니다만 한국만 빠졌다는 거. 한국과 일본과 독일이 빠졌죠. 네네. 안타까운데 하여간 봤더니 뭐 기사에 의하면 한국차에 대해 전기차를 예매했던 분들이 취소하겠다는 기사가 나와서 네.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가셔갖고 잘 한번 살릴 수 있으면 살려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네. 다시 한번 드리고 자 그다음 기사가 또 나온 게 뭐냐면요.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업이라고 하는 은행의 문제가 커졌던 은행인데 이번 실적이 잘 나와서요. 오늘 급등 중에 있는데 약 22.7%가 급등하고 있다라고 네. 보여드리고 똑같은 이유로 해서 순이자 마진이 증가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 이 EPS가 0.27 비트했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요. 금융주에 대한 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인투이브 서지컬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다빈치라고 하는 로봇 성형 그 기계죠. 로봇 수술기 이게. 로봇 그 외과에 쓰고 있는 그쵸, 성형 그쵸. 기계인데 네. 그 다빈치가 여러분들 실제 아시겠지만 전 세계 다 쓰이는 기계고 네. 근데 의사분들이 다빈치면 인투이브 서지컬인데 네. 이 다빈치는 아시지만 이 기업이 상장된지 모르시더라고요. 아, 인투이티브 서지컬 상장된 걸 몰라요. 다빈치는 네. 아시는데 네. 이게 상장됐는지 뭐 하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의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업체로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0.03달러 비트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네. 지금 다빈치에 대한 그 대략적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주가 좋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8.2%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한데요. 네. 메타 플랫폼스가 다시 한번 인원 감축을 준비 중에 있다. 추가적 인원 감축. 네. 추가적 인원 감축인데 이번에는 만약에 과거였으면 뭔가 기업에 도움이 될 거다 했는데 이번에 주가 하락하면서 뭔가 조금 이것도 심한 게 아닌가라고 발표하고 있고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뽑았냐? 사실 많이 뽑았지 않습니까? 네네. 팬데믹 때.
그런 후유증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디즈니까지 이런 감축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해고는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디즈니 플러스는 어떤 상태예요? 거의 답보 상태죠. 아, 그래요? 거의 답보 상태고 여전히 스트리밍은 뭐 넷플릭스가 1등이니까 네. 나머지는 그냥 아덜스 분류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넷플릭스와 아덜스. 크게 차이 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여러분들 알고 있었던 국내에서는 굉장히 이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네. 조금 콘텐츠가 좀 부실했고 그 다음에 이 번역할 때 뭔가 좀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 마치 넷플릭스가 들어 초기에 네. 겪었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약간 어려워지고 있고 제가 볼 땐 디즈니에 대한 그런 뭐 선호도는 별로 없는 걸로 보인다는 거. 혹시 가입 안 하셨지 않습니까? 디즈니요? 디즈니 안 했어요. 안 했죠. 저도 애가 있는데 불구하고 저도 안 했거든요. 그게 희한하게 별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게 되는 왜 그러냐면 이미 넷플릭스에 있는 거 다 못 봤는데 또 뭘 하겠습니까? 아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넷플릭스로 봐요. 근데 넷플릭스에 올라오지 않는 영화들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꼭 보고 싶은 거는 그 저기 구글, 예. 유튜브에서 결제해서 봐요. 그러니까 한두 개만 보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굳이 내가 디즈니 플러스를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네.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여러분들은 저는 그런데 어떠신가요? 아마 또 네. 다리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그러니까 거니까. 뭐 여러분들은 예, 어떠세요? 예, 그러니까 예. 디즈니 플러스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제가 주변에서 좀 느끼질 못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말씀하시는 동안 예.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죠. 모건 스탠리는 4센트 비트했습니다만 몇 주까지 비트했습니다만 어제 나왔던 골드만이어서 주가 좀 빠지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1.2%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정받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ASML이죠. 염려했던 ASML 시장이 나왔는데 네. 일단은 0.80유로 비트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좀 빠지는 건데 아마도 그저께인가 이틀 전에 나왔던 기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에 그러니까 극자외선 노광 장비에 대한 그 주문 네. 취소가 이유분이. 역시 지금 약간의 시장을 미치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보고, 지금 예.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예. 가이던스 2분기 가이던스는 컨센서스를 상회했다고 상회했습니다. 나오네요. 예, 상회했어요. 항상 거의 상회합니다. ASML은. 그런데 불구하고 주문 40% 취소됐는데도 상회한 걸로 발표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40%한 게 확실하게 된 겁니까? 그게 보도죠. 그게 보도기 아직 보도죠. 확실히 네.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확정되면 네네. 다시 한번 보시면 좋고 아직까지는 추측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오늘 제가 준비한 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지금 저랑 비슷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기본이고 필요한 건 구글에서 결제해서 봅니다. 제가 딱 그 케이스고 세계 1등 입장합니다는 우리 집은 뉴스만 봐서 잘 몰라요. 보니까 네. 딱히 디즈니가 있는데 빨간 마녀님께서는 디즈니가 있는데도 애들은 넷플릭스만 봐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우리 청소년분들이 훨씬 더 액션을 네네. 더 좋아합니다. 액션물을 좋아하니까. 그다음에 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러브 이즈 블라인드라는 거 네네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굳이 스타워즈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디즈니를 보나 봐요. 그런 그렇죠. 거 아니고는 그러니까 약간 그러네요. 뭐 건성징악 인과응보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자, 준비된 내용 오늘 준비된 보도록 내용은요.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어제 장외에서 거의 급락했거든요. 맞아요. 12%까지 급락했다가 보합까지 올라왔는데 그 이유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 지수요. 이렇게 지루한 적은 저 처음 봅니다. 너무나 지루해서 설명드린 거니까 네. 보시면 되고 최근에 펀드 매수 투자 심리를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 심리가 어떻습니까?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20일 날 FMC 코퍼레이션이라는 화학 기업이 네. 배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인베스트 플러스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S&P 500 지수의 차트를 보고 있는 건데 너무나 지루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쨌거나 4,200포인트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잘 안 빠지기 때문에 네네.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빡 맞고 떨어지면 좀 위험해 보이고요. 쭉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뚫고 올라가려면 뭐가 나오냐?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비테크 실적 한번 믿어보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인데 나스닥 부진한 이유를 보시면 좋은데요. 4월달 들어서 딱 올라간 날이 3일입니다. 3일. 4월 6일 날, 13일 날, 17일 날. 네. 전부 하락했어요. 나스닥 지수는. 4월 들어서요? 요 빨간 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지수는 올라갔잖아요 결국. 멎어 있죠 거의. 아. 조금 뭐 아, 거의 좀 뭐 올라갔죠. 인치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네네.
지금 대체로 보게 되면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보시고요. 앞에 봤던 나스닥 지수 보시고 S&P 지수 보시면 굉장히 재미없는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이 부진한 이유. 이걸 부진하게 만든 이유는 뭐겠습니까? 빅테크? 빅테크야, 빅테크. 빅테크 못 가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 건데 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정도의 하락은 거의 처음 본다고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지금요. 제가 준비한 게 파란색 애플입니다. 네. 빨간색 마수고요. 그다음에 보라색 엔비디아, 녹색이 구글인데 알파벳인데 딱 보시면 4월 3일 첫 출발해서 끝이 같아요, 거의. 처음과 끝이 같네요. 예, 그렇죠. 이런 일관된 모습. 예, 일관된 모습. 이런 거라서 이런데 장이 올라가겠습니까? 못 그쵸. 가겠죠. 네. 못 가겠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실제 곧 발표가 될 건데 일단 엔비디아는 차치하고 워낙 전망치가 좋으니까 네네. 문제가 되는 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인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음 실적이 못 나오게 되면 장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기다리는 듯이 약간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어쩜 이렇게 똑같이 갈까요? 지금 거의 붙어 있어요. 네 가지 종목이. 그러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모여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일단은 가장 높았던 게 애플이 1.0%. 네. 나머지는 다 뭉쳐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이 올라가 다시 한번 기회해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힘이 부족해 보인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거를 보여주듯이 제가 이제 4월 초에 저희 주도지에서 다 빠졌고 이 종목들이 네네. 그게 아마 제가 좀 이렇게 잘 예측한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그러네요. 매수가 안 붙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더, 실제로 예. 주도주에 빠진 상태에서 거의 처음과 끝이 비슷했으니까 오른 게 없다는 없죠, 거니까 없죠. 예. 맞은 거네요. 맞춘 거죠. 네. 맞춘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방송을 이 글로벌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네. 판단하시겠지만 그냥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판단하시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게 무료 방송인데 그러니까.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예, 제가 참고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시작을 보실 건데요. 일단은요. 매출 미스했습니다. 82.8, 80.6이죠. 얼마 네. 안 되게 미스했는데 일단 미스했고 EPS 살짝 비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네.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 보시면 이게 실적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 또 가입자인데요. 가입자는 175만 명. 이게 전망치가 220만 명이었죠. 네네. 좀 못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순정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넘겨보시게 되면 지금 2분기 전망입니다. 순이익 12.8억 달러. 전망치가 13.8억 달러니까 약 한 1억 달러가 미스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 네. 역시 약 3억 달러 미스했기 때문에 요 전망이 나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망치가. 가이던스가 나빴다. 요게 회사 측, 그다음에 이게 월가 측입니다. 회사 측이 밝힌 12.8억 달러 대비 월가 전망치 못 간 거죠. 네. 여러분들 요건 1억 달러, 매출은 3억 달러가 미스가 났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 건데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어쨌거나 이번 실적은 좋았습니다. 전망치가 좀 떨어졌다는 거 보여드리고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넷플릭스가 원래 1분기가 최악의 분기거든요. 네. 딱 보시게 되면 직전 1분기 작년이죠. 네. 그때 얼마가 빠졌냐면 35% 급락했습니다. 그때 주가가요? 주가요. 아. 35% 네. 하루 동안 그랬던 예, 거 그- 같네요. 기억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그랬었나? 네. 네. 급락했어요 진짜. 아. 그날 없었나요? 안 계셨나요? 아니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 그리고 급락했던 날이 있긴 그 있었죠. 직전 1분기 네. 7.4%가 빠졌고요. 직전 1분기 2.86%, 직전 1분기 1.31%. 그다음에 그 직전 올랐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넷플릭스가 딱 공통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요. EPS 매출과 가이던스가 비트하면 올라갑니다. 네. 그죠? 비트하면 올라가는데 뭐가 하나 부족하면 빠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아시겠지만 직전 분기에 EPS는 비트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직전 분기에는 가이던스가 전망치가 부합했다는 거 보여드리고 네. 보통 미스가 하나 끼지 않습니까? 이럴 때 빠지는데 이번에 뭐가 나빴습니까? 매출과 가이던스였죠. 네네.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니 싶어서 보여드린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보고 있는 넷플릭스는 다음 분기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포기하시고 다음 분기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통계니까요. 재미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올라가는지 보실 건데요. 그러니까요. 시간 네. 하락했다 다시 올라왔는데 이때 빠진 폭이 300달러가 깨진 걸로 저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못 깼나요? 네네. 하여간 모르겠어요. 네. 약 한 12%까지 빠졌는데 다시 올라왔거든요. 뭐가 나왔냐면요. 올라올 때 뭐가 나왔냐면 비번 공의 단속을 2분기로 연기한다.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미가 이번에 45만이 감소했거든요. 네네. 이거 왜 감소했을까요? 그
단속, 공유- 예. 단속하면서 이게 된 거거든요. 공익 예정 못하게 하니까 예, 맞아요. 이탈한 거죠. 네. 지역이 어디냐면요. 페루, 칠레, 코스타리카.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캐나다 쪽 북미 쪽을 단속하게 되면 네네. 굉장히 약간 좀 주가 하락할 만한 했었는데 일단은 연기하면서 아직까지는 염려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 근데 예. 그 제가 잘 이해가 안 네. 돼서 그러는데 비번을 공유하는 게 우리 그 원래 합법적 그러니까 그들의 원칙대로 하나의 아이디로 우리 가족들이 사용하고 예. 있잖아요. 네. 그건 괜찮은 거죠. 그렇죠. 괜찮죠. 그건 괜찮은데 그런 가정이 1억 가구. 예. 그런 가구죠.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사놓고 막 모집해서 그렇죠. 모르는 그런 사람들 거죠. 예, 모집해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공유하는 예, 거를 그런 거죠. 차단한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뭐 어떻게 그래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약간 금액을 더 올리는 쪽으로 해서 네네. 약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도 약간의 그 페널티 아니겠습니까? 네네. 해서 감소한 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연기한 것이 조금 더 이런 흐름을 이어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려가 작아지고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한국도 상당히 조금 조망할 것 같은데 네. 한국이 좀 많대요. 그런 분들이. 이게 예.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예. 조사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이거 업체가 있어요. 스타트업이 있어요. 이런 걸 해주는 업체가 있다고요? 네, 있어요. 그러면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죠. 법은 아니니까. 이들 뭐 이건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뭐, 불법은 예, 아닌데 불법 아니지만 뭔가 그 서비스를 해주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그렇군요. 두세 개가 있었는데 그게 맨 처음에는 이제 카페 형식으로 하다가 이게 스타트업이 됐는데 그러니까 업체까지 있으니까 꽤 많겠죠. 그러면 그걸 도와주는군요. 업체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스터디 그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장이 한 명이 딱 모아갖고 제가 이번에 뭐 4명짜리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업체에서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을 네. 인도 버전으로 이렇게 싸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국내 거로 치게 되면 비용 비싼데 우회하는 거 있죠. 우회해서 네. 인도가 제 기억이 2,000원 막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싼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그거 말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 예.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 예, 그런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냥 5명이 모여야 되잖아요. 모여죠. 예. 근데 5명이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회는 다른 이야기. 다른 얘기. 그런 우회는 식이다. 다른 이야기. 예,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광고 요금 선전한다는 건데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광고 요금제가 의외의 선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 네네. 설명드리고 사실 이게 남미 쪽만 이번에 빠졌거든요. 전부 다 순진했기 때문에 요런 우려가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도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만 조금 천천히 하지 않을까. 저희 예. 댓글창에 그 업체 이름 말씀하신 분 이름 계세요. 업체가 네. 있습니까?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네, 있습니다 지금 잘 말씀. 그래서 거기에요, 제가 맞아요. 볼 때는 한국이 만약에 이 비번 단속이 들어가게 되면 네. 상당히 조금 많은 분들이 뭐 반발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 때문에 장이 올라갔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네. 하지만 현재 구간은 플러스는 아니고요. 소폭 빠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왔던 의견을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만 올렸습니다. UBS가 업그레이드 됐고요. 중립에서 매수까지 올랐다는 거 보여드리고 목표 주가 350에 390까지 올린 게 UBS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유지한 상태에서 목표 주가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나왔던 실적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 않는다. 네. 평가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 내렸거든요. JP 원체이스만 네. 대부분 유지했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시장이 좀 올랐다는 거 다행스러운 거죠. 급락해서 올라왔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실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실적입니다. 이게 이 검은색이 EPS고요. 네. 이 파란색 S&P 500 지수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실적은 내려오고 있고 지수는 버티는 상황이죠. 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실적이 이게 나빠진 시기가 몇 개월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빠진 시기가 언제부터 쭉 빠졌는지 기억하십니까? 2021년 4분기부터 빠졌거든요. 네네. 그때가 최고치였고 네. 기억하세요? 그때 사상 최고치로 막 70번 갔던 네네. 시기였고 맞아요. 제가 축하하고 내기했어요. 그 해에. 네. 저는 뭐 70몇 번 네. 했는데 제가 저거 갖고 딱밤을 맞았는데 그때는 뭐 계속 올타임에 갔던 시기였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시기에 때 보시면 좋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요걸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실적이 보통 10분기 혹은 6분기 전부터 부진하기 시작해서 정점을 찍고 바닥이죠. 찍고 그다음에 올라오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현재 평균이 10분기 6분기인데 지금은 몇 분기일까요? 아까 보였죠. 2021년 4분기부터니까 그러면 5분기? 5분기, 1분기, 6분기째죠. 네네. 그러니까 거의 평균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2020년도에 네.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위 때도 그랬고 닷컴 볼 때 그랬기 때문에 일단 10분기, 6분기 미처 실적이 나빠지고 나서 바닥을 찍고 이에 올라가더라. 지금 네. 저거는 올라간다는 게 실적이 올라간다는 건가요?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실적이. 지금 보여주는 표현은 그렇죠. 실적이 올라간다. 그래서 네. 제가 몇 번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에 1분기가 바닥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통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실적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은 안 좋은 모습이지만 충분히 다음번 좋아지는 거니까 네. 그냥 장기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통계를 그래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네. 꼭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축적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보여드리고 가장 많이 올라왔던 게 팬데믹 때 엄청 급등했죠. 그랬네요. 요게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요때 이제 많이 매수하신 분들이 주식을 사면 버는구나 아, 판단했다가 어려워진 거죠. 네, 어려워진 거죠. 근데 예. 그 장현재님 예. 방금 보니까 저는 약간 안도를 하게 되면서 2분기가 거의 실적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면 1분기 혹은 2분기에 1분기 혹은 2분기가 예. 실적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 이렇게 반등한 주가가 좀 안 비싼 거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좀 매수해도 되는 시기라고 보세요? 이제 실적 초반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판단할 수 없는 거고요. 어. 혹시 이 그림 보시면서 헷갈려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죠. 실적과 S&P 지수를 붙여버리면 달라집니다. 이미 S&P 6개월 전에 선행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건 이미 바닥을 찍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에 대한 바닥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바닥을 찍은 것과 거의 동일해지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실적에 대해 판단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반 정도가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빅텍 실적이 나와주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좀 빠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보시고 네. 제가 중간에 한번 중간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수미 양 정도 아 그래요? 실적이 그런 거 보이니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확실히 좀 말씀드립니다. 네.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일단 펀드 매니저에 대한 심리를 보여드릴 건데 펀드 매니저는요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이 정도면 절망입니다. 절망인데 딱 어디냐면 2022년 10월이 저점이었죠. 네. 그때 이후에 좀 올라왔습니다만 다시 하락하는 상황이 돼서 네. 일단 펀드 매니저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안 좋게 본다. 시장을 지금 올라오는 부분들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 분들은 왜 올라오지? 아니 실적도 안 개인들도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우리 개인 분들은 뭐 흔히 얘기하는 야수의 심장을 갖고 네네. 있는 분들이고 펀드 매니저 분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펀드 매니저 분들의 가슴은 새 가슴. 아유. 새 가슴. 그래서 일단 심리가 빠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현금 보유 비중인데 평균이 5%인데 5.5% 아직까지 높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펀드 매니저는 뭘 살지 모른다는 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펀드 매니저가 상당히 조금 뭔가 상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매수할 종목은 여전히 보는 게 아닌가 싶고 현재는 관망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평균이 윗단이 5.0% 네. 아래가 4.0%요 구간에 들어오면 좋은데 아직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현금이 많다는 거죠. 보여드리고 펀드 매니저 얘기니까 여러분 얘기 아닙니다. 네.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분들은 엄청 좋죠. 좋아하시죠. 그렇죠. 지금 오히려 지금 3배짜리 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의 마음들은 다 반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이렇게 보시고 이건 나중에 끝나고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보신 다음에 한번 장 출발 상황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29분입니다. 29분인데 뭐. 지수부터 보게 되면요. 네. 지금 좀 빠지는데 좀 뭐 나스닥만 좀 빠지네요. 장 출발한 겁니까 지금? 자, 지수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지수가- 30분 됐어요. 지수가 들어왔습니까? 네. 그러면요. 자 4월 19일이고요. S&P 500 0.47% 하락 중에 있고요. 다우가 0.32%, 나스닥은 저거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불러볼게요. 네,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S&P 500 0.45% 하락입니다. 다우는 0.31% 하락이고요. 나스닥은 0.73%의 하락이다. 그래서 조금 더 하락하는 상황인데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넷플릭스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2.74면 2.74, 2.7. 뭐 소폭 빠지는 거죠. 네. 최근에 올라온 감안하면 그 다음에 테슬라 보겠습니다. 6번째 가격이나 단행했던 자, 테슬라 3.26% 빠집니다. 180달러를 하회했네요. 이탈했네요. 이탈했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실적이 못 나오게 되면 네. 주가는 크게 힘들 급락하지 수도 있겠네요. 힘들 수 있겠다. 왜냐면 워낙 힘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네네. 일단 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웨스턴 그 뱅컵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은행 실적이 좋았죠. 19.5%가 올라간다는 거 보여드리고 에버 레버노트는 이건 제약주인데요. 실적이 좋았거든요. 네. 올라가지 않을까? 4.52%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고
인투 서지컬 아까 좋았죠. 네. 역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급등할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예, 10.7% 급등하고 있다 와, 보여드리고 이것도 되게 무거운 종목 아니에요? 원래는? 무겁죠. 무거운데 이게 팬데믹 때 워낙 이제 기계를 다룰 만큼의 손님이 환자가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환자가 없었는데 네, 네. 이게 이제 끝나다 보니까 손님 오시면서 환자가 오시면서 기기가 많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투 서지컬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빈치 있지 않습니까? 다빈치 네네. 기기가 여러분들 판매만 끝나는 게 아니고 AS 비용까지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그렇죠.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맵을, 히트맵 예, 한번 히트맵 볼까요? 오픈해서 시장 히트맵, 전반적인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트맵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거기 빨간색이 많습니다. 테슬라가 고동색. 유독 예. 좀 빨갛네요. 테슬라 3.33% 하락 중에 있고요. 지엠과 포드까지 같이 하락 중에 있고 네. 메타 플랫폼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올해 추가 감원 발표하면서 주가 또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주도주였는데 불구하고 오늘 빠지면 이제 전부 다 빅테크는 빠진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네. 넷플릭스 3.77% 하락을 보인다는 거 보여드리고 디즈니까지 오늘 감원순이 나오면서 주가 빠집니다. 2.41%. 네. 오늘은 조금 무거운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대부분 다 빠지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오늘 1% 하락을 보여줘갖고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빅테크는 거의 하락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큰 종목들 가운데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고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개별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는 약간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혹시 영상을 좀 보여주실 네, 건가요? 영상 한번 제가 보여주시면 제가 말로 한번 설명 또 추가드리겠습니다. 푸른 모집.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준비된 영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예측 불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미주미의 크루가 되어보세요. 제2의 강우석, 제2의 이항영. 당신이면 가능합니다. 세계적인 커리큘럼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 컨설팅과 방송 출연의 기회까지 당신이 꿈꾸는 미국 주식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미주미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자, 미주미에서 크루를 모집하고 네. 있습니다. 장현철님, 예. 크루가 되면 네. 스타덤에 오를 수 있는 겁니까? 스타덤에 올라갈 수 있죠. 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보면 옆집 아저씨고 뚱뚱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간 약간 젊으시고 뭔가 샤프한 분이 들어오시게 되면 잘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미팅 나가면 막 찾아요. 네. 미국 전문가 장우석 씨 전대우. 오, 진짜요? 막 했는데 제가 사실 그렇게 안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오신 분들은 상당히 인기 얻으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1등이 되지 않을까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 마치고 나서는 이 미주미의 미장원 연결이 되죠. 개장 초반 분위기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개장 초반 나오는 뉴스 그리고 개장 초반 그 종목들의 등락 이야기들 다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미장원으로 바로 옮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분이 스타가 되고 싶니? 크루에 지원해. 네, 좋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